퇴직하자마자 급격히 늙어 보이는 사람들. 퇴직식 날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찍는다. 회사 사람들은 이제 인생 이막 시작이네요. 앞으로는 쉬세요 하고 축하를 건넨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다. 몇 달 뒤 다시 만난 사람의 얼굴이 낯설다. 분명 반년 전만 해도 또렷하던 눈빛이 흐려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어깨가 축 처져 있다. 머리카락이 하얘져서가 아니다. 표정이 바뀌었다. 사람이 갑자기 늙어 보인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퇴직 후가 더 생기 있어 보인다. 피부가 좋아지고 말에 여유가 생기고 새로운 취미와 인간관계 이야기를 한다. 나이는 같은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우리는 흔히 퇴직을 일에서 해방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퇴직은 단순히 월급이 끊기는 일이 아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 누군가 필요로 한다는 감각, 사회 속에서의 역할이 동시에 사라지는 경험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퇴직 후 늙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멈춰버린다. 그리고 사람은 멈춰 있을 때 생각보다 빨리 변한다. 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내가 없어졌더라. 한 30년 넘게 제조업 회사에서 일한 한 사람이 있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점심 먹고 회의하고 부하 직원 챙기고 퇴근하는 살. 반복 같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역할이 있었다. 어느 날 정년퇴직을 했다. 처음 한 달은 좋았다. 늦잠 자고 여행도 다녔다. 그런데 두 달째부터 이상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회사 단체방은 조용해졌고 전화는 줄었다. 집에서는 배우자가 이미 자기 리듬대로 살아왔고 본인은 그 안에 끼어든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그렇게 몇 달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말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요? 건강검진 수치는 크게 나빠진 게 없었다. 문제는 몸보다 마음이었다. 그 사람이 나중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다. 회사 다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회사가 나였더라고. 퇴직 후 급격히 늙어 보이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의외로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온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 같았다. 하루가 너무 길었다. 할 일이 없으니 몸도 안 움직였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졌다. 결국 늙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사람은 일을 잃어서 늙는 게 아니라 역할을 잃어서 늙는다. 직장은 월급만 주는 곳이 아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게 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고 성취와 피드백을 준다. 회사 다닐 땐 불평도 많다. 회의 많다. 출근 싫다. 인간관계 피곤하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알게 된다. 생각보다 삶을 붙들고 있던 기둥이었다는 걸. 퇴직 후 급격히 늙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쉬는 법을 몰랐다는 것이다. 평생 일만 열심히 했다. 취미는 나중에, 친구는 은퇴 후에, 운동은 시간 생기면.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자 시간을 쓰는 법을 몰랐다. 은퇴 준비는 돈 준비만이 아니라 시간을 사용하는 연습이기도 하다. 퇴직 후에도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 흥미로운 건 은퇴 후 오히려 활력을 얻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이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돈이 많거나 건강이 완벽한 게 아니다. 대신 몇 가지가 있다. 1. 퇴직 전에 이미 회사 밖 정체성이 있었다. 등산 모임 사람, 사진 찍는 사람, 동네 독서 모임 회원, 주말마다 아이들 축구 코치. 직함 말고 자신을 설명할 문장이 있었다. 전 인사팀 부장이에요가 아니라 전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가 크다. 2. 하루에 반드시 밖으로 나갈 이유를 만든다. 작은 약속이라도 만든다. 오전 산책, 도서관 가기, 운동, 카페에서 책 읽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몸은 움직여야 시간을 인식한다. 집안에 오래 있을수록 하루가 사라지고 하루가 사라질수록 의욕이 줄어든다. 3. 배우자와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 퇴직 후 의외로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있다. 이전에는 각자 역할이 있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되면서 서로의 생활 리듬이 충돌한다.
퇴직은 개인 이벤트가 아니라 가족 구조 변화다. 그래서 은퇴 후 잘 지내는 부부는 대체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한다. 같이 있는 시간도 만들고 따로 있는 시간도 만든다. 은퇴 준비는 통장보다 먼저 빈칸을 준비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묻는다. 노후 자금 얼마면 될까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의외로 그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하다. 그 돈으로 매일 뭘 하면서 살 건데요? 은퇴 후 삶을 상상해보면 생각보다 막막하다. 아침은? 점심은? 누구를 만나지? 어디에 가지? 무슨 이야기를 하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라면 퇴직은 자유보다 공허에 가까울 수 있다. 퇴직 후 급격히 늙어 보이는 사람들은 종종 삶이 끝난 것처럼 산다. 반대로 천천히 나이 드는 사람들은 퇴직을 역할 교체로 받아들인다. 일하는 사람에서 배우는 사람으로, 관리하는 사람에서 연결하는 사람으로, 성과를 만드는 사람에서 경험을 나누는 사람으로, 결국 사람을 젊게 만드는 건 미래다. 나이를 먹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늙어 보이는 것과 나이를 먹는 건 다르다. 내일 할 일이 있는 사람, 다음 주 약속이 있는 사람, 다음 달 배우고 싶은 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표정이 살아있다. 퇴직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기 시간을 갖는 순간일 수 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다. 퇴직하자마자 급격히 늙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사람은 일을 그만둬서 늙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내일이 사라질 때 늙기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퇴직 후 급격히 늙어 보이는 현상은 단순히 기분 탓이나 의욕 문제만은 아니다. 실제로 뇌와 몸은 사용 방식이 바뀌면 생물학적으로도 변한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나와 있다. 우리는 흔히 노화가 나이에 따라 일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생물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조금 다른 관점을 이야기한다. 몸은 시간을 따라 늙기도 하지만 환경과 행동 패턴에 적응하면서 늙는다. 즉, 갑자기 활동량이 줄고 사회적 자극이 줄고 목표가 사라지면 몸은 이 정도 기능이면 충분하겠다고 판단하기 시작한다. 이걸 이해하려면 인간의 뇌부터 봐야 한다. 뇌는 생각보다 게으럽다 쓰지 않는 기능은 정리한다. 우리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 몸무게의 약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 안팎을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그래서 뇌는 효율을 좋아한다. 반복해서 쓰는 회로는 강화하고 잘 안 쓰는 회로는 줄인다. 이걸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이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은 신경가소성을 새로운 걸 배우는 능력 정도로 이해하지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다. 뇌는 사용한 방향으로 바뀐다. 매일 회의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만나고 계획 세우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자극을 잃으면 뇌의 활동 패턴 자체가 달라진다. 그래서 퇴직 직후에 자주 나타나는 말들이 있다.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다. 말이 잘 안 나온다. 의욕이 안 생긴다. 실제로 일부는 노화라기보다 인지 자극 감소에 대한 적응 반응일 수 있다. 몸은 쉬어서 회복보다 쉬어서 약화되기도 한다. 근육은 더 솔직하다. 근육은 아주 단순한 규칙으로 움직인다. 필요하면 유지하고 필요 없으면 줄인다. 퇴직 후 활동량이 줄면 가장 먼저 변하는 건 체력이 아니라 근육량과 대사 속도다. 문제는 근육 감소가 단순히 힘만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근육은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호르몬 기관 중 하나처럼 작동한다. 움직일 때 근육은 여러 신호물질을 분비한다. 이 신호들은 염증을 조절하고 혈당을 관리하고 심지어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활동량 감소는 이렇게 연결되기도 한다. 움직임 감소, 근육 감소, 피로 증가, 외출 감소, 사람 만남 감소, 무기력 증가. 그리고 사람은 이 상태를 종종 이렇게 해석한다. 내가 늙었구나. 하지만 실제론 늙어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더 빨리 늙는 경우도 있다. 특히 위험한 건 사회적 은퇴다. 퇴직 자체보다 더 큰 위험은 사회적 연결이 끊기는 것이다. 인간은 생각보다 사회적 자극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의견을 말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은 뇌 입장에서 매우 복합적인 훈련이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 처리와 행동 활성화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은퇴 후 잘 적응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거창한 목표가 없다. 대신 작은 역할이 있다. 손주 등하교 맡기, 도서관 자원봉사, 동네 산책 모임, 텃밭 관리, 매주 한 번 배우는 수업. 이런 활동들은 돈은 안 벌어도 뇌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 아직 나는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의외로 이것이다. 퇴직 통보를 받기 전부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 내 직함이 사라져도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를 찾지 않아도 나는 무엇을 할 사람인가? 내 하루를 내가 설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가진 사람은 은퇴 후에도 비교적 천천히 나이 든다. 반대로 직장 하나에 삶 전체가 묶여 있으면 퇴직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 상실이 된다. 결국 퇴직 이후의 삶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살아있는 방식을 유지하느냐의 문제일지도 모른다.